행사도 많고 동창회 등 모임이 많은 12월입니다. 따라서 당뇨병, 고혈압, 신장병, 심장병, 콜레스테롤병 등을 가지신 이런 만성질환의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12월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을 하면 심한 경우 입원까지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12월을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식사의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하는 유튜브의 발전을 위해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동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라고 눌러주시면 제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을 연으로 연중 행사가 시작을 되는 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요.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신장에서 물 관리와 염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때 항상 자칫 잘못해서 너무 많은 소금과 너무 많은 과식으로 인해 몸이 갑자기 붓고 입원을 하시는 경우를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세 분이 땡스기빙 그 다음날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직접 보지 않은 다른 분까지 합치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장병이 있으신 분은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건강한 분들도 연중 행사들을 지내고 나면 몸에 무리가 많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연말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팁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해마다 이맘때쯤 이제 방송에도 그렇고 신문 등에도 많은 글을 기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음식의 조절인데요.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서 이 가장 바쁜 시간이 땡스기빙을 시작해서 2월까지가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가장 바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이 콩팥에서 물 관리, 부종 관리, 그리고 염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염분의 섭취가 조금 더 있게 되면 이렇게 몸이 붓고 숨이 차고 폐 부종이 일어나서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우혈성 신부전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congestive heart failure라고 하는 질환을 가지고 계신 심장 환자분들도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염식의 식사입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올수록 그 소금은 혼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같이 당겨오는데요. 그 물이 몸에 쌓이면서 몸에서 핸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다리에 부종이 되고 폐에 물이 차게 됩니다. 몸에서 소프트한 연한 조직에 이제 물이 차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중력에 따라서 다리부터 붓고 폐가 가장 소프트하기 때문에 폐에 폐에 물이 차게 되죠.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 얼굴이 붓는 분도 계시고 눈꺼풀이 붓거나 아니면 남성분들은 고환이 붓게 되기도 하고요. 여성분은 음부가 붓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갑자기 많은 염분을 섭취해서 몸에 많은 소금이 부하가 되는 경우는 다리에 부종이 올 수도 있지만 폐에 부종이 더 빨리 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추석 환자나 아니면 우혈성 신부전 환자가 이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숨이 가깝하다 이러면서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짜게 안 드시는 것이 신장과 심장 환자에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짠 음식을 어떻게 피하냐?
소금을 뿌리는 거에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을 뿌리지 않아도 음식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금을 아예 안 뿌린다고 해도 많은 소금 섭취를 하게 됩니다. 특히 국물이 있는 국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국에는 굉장히 많은 소금을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국물을 마시게 되면 당연히 소금 과다 섭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 말을 믿기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나는 그래도 국을 싱겁게 먹는다 이 말을 많이 하시는데, 자, 근데 미국에서 미국 칩, 과자 등을 먹어보면 굉장히 짜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미국 과자를 드리게 되면 이렇게 짠 거를 어떻게 먹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에도 한국 분들이 소금 섭취를 훨씬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국물에서 섭취를 하는 건데, 이분들이 자기는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짜게 안 먹는데 왜 염분을 많이 섭취한다고 하냐. 자, 그 칩 과자가 굉장히 짠 과자를 국그릇 대접에 넣고 미역국처럼 거기다 물을 가득 대접에다 넣고 그 칩에 소금을 녹여보시고 그 국물을 먹어보면 굉장히 심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많은 소금이 거기에 들어갔는데도 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미역국을 먹을 때 아니면 어떤 국을 먹을 때 우리가 짭짤하게 먹는데, 그러면 그 칩을 바로 소금을 뿌린 걸 먹으면 짜지만 우리가 국물은 짠 거를 못 느끼면서 다량의 소금을 섭취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칩에 들어가 있는 소금을 국물로 만들었을 때는 짜지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100% 과다 염분 섭취를 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물론 자신이 집에서 무국을 만들 때 무하고 파하고만 넣고 아니면 양파하고만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물을 끓여서 먹었다면 그러면 염분 섭취가 없었겠지만, 그렇게 먹으면 맛이 굉장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맛으로 국을 어떻게 먹냐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간장을 넣든지 소금을 넣게 됩니다. 자, 음식점에서 국물을 아무리 소금 없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음식점에서 먹은 거는 굉장히 많은 소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외식을 하면 굉장한 염분을 섭취를 하게 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음식점에서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소금을 많이 넣고, 소금이 너무 많이 넣어서 짜서 못 먹을 정도까지 소금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탕을 거기다 넣으면 짠맛이 사라지면서 사람이 먹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감칠맛이 나는 정도로 그런 느낌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들이 모두 굉장히 짜게 한 다음에 설탕을 넣어서 그 짠맛을 가리게 됩니다. 자, 짠맛을 못 느꼈다고 소금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설탕으로 넣어서 소금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을 다 섭취를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음식점에 가가지고 별로 짜지도 않았는데 음식점에서 무슨 음식을 먹고 오면 집에 와서 물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된다 하시는 말씀은 자신은 못 느꼈지만 소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인지를 하고 물을 먹어서 그 소금 농도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신장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물을 많이 먹어서 그 소금을 소변으로 다 배출을 하게 되는데,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그 물을 다 더 추가로 섭취를 한 다음에 그 조절을 못하게 돼서 그게 부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리에 물이 고이거나 폐에 물이 돼서 폐부종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울혈성 신부전이 있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짜게 먹지 않고 국물 섭취를 피하시고 되도록이면 외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가 연말에 행사가 많은데 그 팁을 어떻게 하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임을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니까 모임을 가시면 되도록이면 맵고 짠 거, 그러니까 매운 거를 피하시면 됩니다. 매운 거는 다들 짜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매운 거를 피하고
뭐 고기를 드시면 양념 고기를 드시지 말고 그 생갈비를 구워 드시거나 뭐 삼겹살을 바로 구워 드시거나 이렇게 양념이 안 된 고기를 먹고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당뇨가병이 있으신 분들의 식단과 이제 약간 겹치는데요. 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양념이 있는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양념에 소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설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어서 탄수화물을 피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양념 안에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죠. 그리고 뭐 돼지 불고기나 이런 식으로 고추장이 많이 들어간 것은 그 고추장이 찹쌀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고추장 안에 다량의 그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찹쌀가루와 그리고 거기에 설탕도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운 음식들이 다 이렇게 탄수화물이 많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매웁지 않은 거를 드시는 게 소금도 피할 수 있지만 당분도 피할 수 있어서 당뇨병 환자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고기 위주로 드시는 게 훨씬 낫고요. 이럴 때는 행사일 때 특히 양념 안 된 고기 아무래도 탄수화물 뭐 밥, 떡 이런 거를 피하시고 빵을 피하시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매운 거를 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이 식사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식사의 순서를 하실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그쪽에서 나오는 야채들이 있잖아요. 그럼 야채를 먼저 드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쌈 싸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자, 돼지 삼겹살을, 쌈을 싸서, 고추장과 밥을 넣어서 쌈을 싸서 드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식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조금 좋게 하려면 쌈을 쌀 때 쌀밥을 빼고 두부와 삼겹살과 그 삼겹살을 그 간장에 살짝 찍어서 하거나 소금 기름에 찍어 드신다거나 이런 방법이 좋은데요. 꼭 매운 거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고추장을 살짝 하고 아무래도 고춧가루나 다른 매운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후춧가루를 쓰는 것도 그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후춧가루를 하면 약간 드시기가 편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식점에서 음식이 딱 나오기 전에 고기가 나오기 전에 반찬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반찬에서 탄수화물, 뭐 감자, 조림 이런 거를 먼저 드시면 안 돼요. 야채를 먼저 드세요. 그래서 야채는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채만 뭐 상추를 먼저 먹으신다든지 브로콜리 등을 먼저 좀 결사적으로 드셔서 야채를 먼저 드시고 그런 다음에 고기를 그 다음에 드시고요. 고기를 드실 때 양념 안 된 고기 드시고 고추장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런 다음에 자신이 탄수화물을 먹고 싶으시면 마지막쯤 돼가지고 이제 밥을 좀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고기 드시다가 두부로 이렇게 쌈을 싸 드시면 굳이 밥을 안 드셔도 만족해 하시는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각각 가진 병이 다르고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어떤 게 정확하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팁을 가지고 자신의 질병을 알고 조금 조절하기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연말 되시고요. 건강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